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강프로입니다. 전 세계를 다시 긴장시키고 있는 코로나 변이와 니파 바이러스, 또 한 번의 팬데믹, 더 나아가 트윈데믹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오히려 수혜를 보는 산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백신과 치료제 생산을 뒷받침하는 CDMO 산업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이 산업, 지금부터 저 강프로와 함께 살펴보시죠. CDMO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백신과 치료제 생산을 뒷받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으로 의약품 개발 및 생산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 업체를 말합니다. 제약회사나 바이오텍 회사가 약을 직접 개발하고 공장에서 생산까지 다 하려면 시간과 돈, 인력이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전문적으로 대신해주는 회사, 바로 이 CDMO에 맡기는 것이죠. CDMO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개발입니다. 약의 성분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제형으로 만들지 연구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 약을 알약으로 만들지 주사제로 만들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시험합니다. 두 번째는 생산인데요. 실제로 약을 대량으로 생산해주고 품질 관리까지 같이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CDMO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첫 번째는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성장에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는 기존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처음 약이 개발이 돼서 특허를 따내면 특허 기간 동안에는 동일한 성분의 약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특허 기간이 끝나야 바이오 시밀러, 즉 복제약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요. 글로벌적으로 특허가 만료가 된 바이오 의약품들이 늘면서 그 복제약, 즉 바이오 시밀러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CDMO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복잡하고 정밀한 바이오 의약품 공정 대응 가능입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일반 의약품과 달리 세포를 배양하고 단백질을 추출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공정은 매우 까다롭고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데, 이런 고난도 공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요 CDMO입니다. 세 번째는 GMP 기준 충족인데요. GMP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반드시 무조건 지켜야 하는 조건입니다. CDMO는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무균 생산, 품질 관리 시스템을 완비하고 있어서 제약사 입장에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파트너인 셈이죠. 네 번째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자체 생산보다 CDMO와 협업을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설비를 새로 짓고 인력을 투입하는 것보다 기존의 시스템이 갖춰진 CDMO에 맡기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생산 속도와 안정성이 경쟁력이라는 걸 전 세계가 실감했기 때문에 CDMO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속도, 비용, 품질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CDMO는 이미 구축된 설비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 빠르게, 더 저렴하게, 더 높은 품질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제약사들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CDMO는 수익과 생산 경험을 축적할 수 있으니 양쪽 모두에게 윈윈인 구조인 셈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CDMO가 더욱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 바로 새로운 감염병의 지속적인 등장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변이 바이러스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니파 바이러스 같은 치명률 높은 신종 감염병도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속도라고 볼 수 있겠죠? 빠른 대응과 대량 생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약사 혼자서는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글로벌 CDMO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날 CDMO는 단순한 하청이 아니라 글로벌 의약품 산업의 필수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여기서 잠깐, 코로나 팬데믹 때 기억하시죠?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투자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시장은 순서대로 움직였습니다. 마스크, 진단키트, 의료 인프라, 백신과 치료제. 그때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대응하셨다면 여러분의 계좌 지금보다 훨씬 달라지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변이, 니파 바이러스 같은 신종 감염병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 다시 안 올 거라고 확신하실 수 있나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도 놓치시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하셔야겠죠? 확실한 정보, 빠른 판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9875-0524로 문자로 주식이라고 남겨주세요. 이번엔 저 강프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CDMO 이야기로 넘어와서 글로벌 CDMO 시장은 23년, 2년 전이죠. 약 200조였는데 연평균 7.3%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 30년에는 약 400조, 23년에 2배의 약 400조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바이오 CDMO는 연평균 10%를 넘는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는 약 27조 6,700억이었던 것이 5년 뒤 2030년에는 약 46조 3,455억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CDMO 시장의 성장 이유에는 첫 번째, 신약 파이프라인의 급증이 있습니다. 전 세계 제약사들이 다양한 질병을 겨냥한 신약을 활발히 개발하면서 이에 따른 위탁 생산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R&D 설비에 대한 투자 부담 회피입니다. 신약을 자체 생산하기 위해서는 설비를 새로 구축하고 생산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서는 CDMO에 맡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선택이 됩니다. 세 번째, 글로벌 수준의 생산 품질 요구입니다. 약물은 인체에 직접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조 품질과 위생은 아주 엄격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 생산 노하우를 갖춘 CDMO 업체들이 더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FDA, EMA 기준 만족 필요성 증가입니다. 세계 시장에 신약을 출시하려면 미국이나 유럽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런 글로벌 규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제조 역량을 CDMO 업체들이 갖추고 있어 제약사들이 이들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제 CDMO의 중요성과 시장 규모가 왜 이렇게 커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니까요. 지금 가장 시급한 전염병 이슈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홍콩, 중국, 대만, 싱가포르, 인도 등에서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해외와의 인적 교류가 많은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백신 잔여분이 약 85만 회분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가을쯤에 새 변이에 대비한 백신이 도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백신들은 누가 만들까요? 현재 뉴스에서 보이시는 이 셀리드에서 변이 바이러스 백신 생산을 하고 있어 현재 주가적으로 최근에 무서운 속도로 올라갔었죠. 그리고 다 아시고 계시는 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는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 생산 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백신을 직접 개발하지 않더라도 CDMO 역할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백신 공급망의 핵심 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최근 더 우려되는 전염병 바로 니파 바이러스입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최대 75%에 이를 정도로 매우 치명적인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될 예정인데요. 코로나19처럼 전파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한 번 감염되면 치사율이 훨씬 높습니다. 현재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고 미국의 연구소와 함께 뉴스를 통해 잠깐 보여드리면 진원생명과학이 니파 바이러스 치료제 공동 연구에 들어갔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시
백신이나 치료제가 상용화되기 시작하면 글로벌 제약사들은 대규모 생산을 위해 CDMO와 손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니파 바이러스 백신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아스트라제네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 SK바이오사이언스와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 백신 생산 파트너였던 만큼 앞으로도 비슷한 협력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즉 변이 바이러스나 신종 전염병이 등장할수록 CDMO의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국내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입지가 확대될 기회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겠습니다. 국내 주요 CDMO 기업입니다. 화면 캡처해서 사용하셔도 되시고 대장주는 다 아시고 계시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고요. SK팜테코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장하지 않아 호재가 있으면 SK팜테코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SK의 주가가 올라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주들 관련하여 이슈가 있다면 제 비공개 텔레그램에서 정리해서 추천드릴 예정입니다. 제 텔레그램 이야기 간단하게 드릴 텐데요. 두산에너빌리티 요새 투자자들한테 집중 조명 받기 전부터 추천을 드렸습니다. 화면에 10월 4일, 23년 10월 4일 보이시죠? 두산에너빌리티 및 원전 관련주 관심 가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주가가 이때입니다. 이때. 차트 보시면 바닥일 때예요. 그날 고점으로 보더라도 16,380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부터 추천드리고 원전 업황 좋다고 작년 3월 12일 지속적으로 강조드렸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가격이 어떻습니까? 연일 계속 올라서 41,400원 52주 신고가 찍었죠? 150% 넘게 오른 겁니다. 또 최근까지 핫했던 인벤티지랩 4월 17일 목요일 날 추천드렸습니다. 보시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이죠. 그러고 나서 61,000원까지 갔습니다. 4월 17일 고점으로 보셔도 21,700원이니까 61,000원까지 상승했으니 대략 180% 오른 겁니다. 여기 들어와 계셨다면 제가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강조드리는데 이 중에서 30%, 50%도 못 드실까요? 하나오션도 보시면 24년 4월 6일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 바닥쯤에 추천을 드렸죠. 24년 4월 6일 고가로 잡아도 27,100원, 최고점이 96,500원이니까 쭉 올라서 대략 250% 오른 겁니다. 오르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주도 섹터 원전, 바이오, 조선, 방산 다 미리 터지기 전에 지뢰탐지견처럼 미리 잡아드렸습니다. 제가 밤새 노력하고 분석해서 주도 섹터 미리미리 다 잡아드리는데 시세 임박됐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는데 제 텔레방 들어와 계신다면 이 중에서 한 개라도 못 잡으시겠습니까? 다 못 잡으시더라도 하나는 잡으시겠죠. 그리고 저 올라간 거 다는 못 먹더라도 이 중에서 절반 정도의 수익은 챙겨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올해도 수익 계속해서 잘 챙겨가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결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종목을 드려도 제가 드리면 다릅니다. 종목명, 매수가 딱 이렇게만 드리기만 하지 않고 왜 이 종목을 사야 하는지, 왜 이 종목이 좋은지, 왜 지금 들고 있어야 하는지 코멘트 다 드리면서 전체 업황 흐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익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투자에 대한 개념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뭐 하나 더 받아보자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재테크, 주식은 돈 많이 벌면 장땡이지 않습니까? 결과가 돈이지 않습니까?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로 보여주는 투자 원하시는 분들만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9875-0524로 주식이라고 문자 한 건만 보내주십시오. 다음 영상 나와 있을 때는 이미 올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비공개 텔레그램 초대 드리고 급등 임박 종목들 분석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은 본업하시면서 매도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나중에 투자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히시면 그때 텔레그램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확실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